오늘 장을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내일 장을 또 미리 내다보는 시간 절대 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협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역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오늘 장 시장 한마디는 수급의 계절성으로 잡아봤습니다. 지난주 모든 재료보다 수급이 먼저다. 그 부분들 좀 짚어주셨던 것 같은데 계속 수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급의 계절성은 연말 배당이나 뭐 이런 부분 감안해서 오늘 잡아주신 건가요? 네, 그렇죠. 수급의 이제 계절성이 가장 강한 게 연말하고 연초라고 좀 봐야 되겠죠. 대체적으로 이제 12월달 시장 같은 경우 특히 지금쯤 된다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기관 투자가들 중심으로서는 이제 배당 수익이 많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유의점되는 구조고, 또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와 관련해 가지고 매도 물량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이미 이런 영향 자체는 과거에는 12월 중순부터 많이 집중이 됐는데, 뭐 11월달부터 특히 대주주 같은 경우 10월달부터 많이 준비를 하지만은 최근에 뭐 10월 달부터 시장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큰 선두 같은 게 매도 기회를 못 잡았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막바지 이제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물량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오늘 수급 보면 지금 딱 나와 있거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오늘 뭐 비교적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수급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2,200억, 특히 선물 시장에서 4,000억 매수했고, 기관 투자가들도 이제 프로그램 매수 영향이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금융 투자 중심으로 해서 5,800억 매수 이익됐잖아요. 근데 오늘 뭐 개인 투자가들이 8,000억을 팔았고,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3,000억을 팔았다는 거죠. 이런 어떤 부분들,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전개가 좀 되죠. 그리고 언제 바뀌느냐? 결국 이제 배당락 전후에서 바뀌겠죠. 이 수급의 구조 자체가. 기관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당락 이후에 일부 배당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매도 차익 거래가 일부 좀 날아올 거고, 이 부분 자체가 1월 달로 전개가 좀 되죠. 반면에 이제 큰 선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주 명부가 등재가 이제 배당락 이후에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 배당락 시점부터 매수가 들어오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전개가 좀 되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이나 기관은 사는데 개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어제도 개인 투자가들 매도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시청자님 느끼는 생각보다 시수의 미국 시장의 상승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제한적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시장 흐름 자체가 이제 미국 시장을 본다 하더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시장의 악재들은 다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됐어요. 지난주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연준의 통화정책 발표 이후에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 이후로 연준의 위원들이 대부분 다 매파적인 발언이 좀 나오다 보니까 변동성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부분은 이제 지난주에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 날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유럽을 중심으로 급증하다 보니까 유럽의 영국이라든가 네덜란드 중심으로 경제 셧다운 진행이 좀 되다 보니까, 또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 연설을 화요일 날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국도 경제 셧다운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감 때문에 월요일날 저는 상당히 변동성이 컸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이후로 경제 셧다운이 없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과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치료제 긴급 승인이 좀 됐고, 그리고 뭐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기존의 변이보다 이번 환자율이 뭐 70에서 80% 정도 낮다는 거지 않습니까? 즉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성 자체가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올해 가장 길게 악재가 끊었던 통화정책과 불확성 해소가 좀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제 셧다운과 관련해가지고 혹시 경기가 안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감 자체가 월요일까지 전개됐었는데, 그런 우려감 자체도 다 해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 완화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권의 진입이 좀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시장과 더불어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안정적으로 지금 3일 연속 반등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탄력적 목한 이유 자체가 앞서겠다시피 수급에 있다. 그런 또 부분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 오늘 그 시장 흐름 자체는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시장의 관심이 1월 효과로 넘어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전략 시간에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1월 효과에 대비해서 선침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1월 효과가 지금 중소형 종목들 중심으로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어요. 앞서 이제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특히 이제 1월 효과라는 자체는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중소형 종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기관 투자가들의 코스닥 시장의 지금 매수 자체가 뭐 역대급입니다. 지금 보시기도 오늘 또 기관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무려 2,900억을 샀습니다. 어제 1,700억 샀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2,500억을 샀어요. 이렇게 산 적이 없습니다. 2,900억 매수면요, 단일 규모로서는 하루 거래 대금으로서는 매수 규모로서 제가 보니까 사상 최대예요. 최근 들어서 2,700억을 12월 9일날 산 적이 있었는데 사상 최대 일 규모로서 코스닥 시장을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미리 선침해하고 있는데 근데 개인 투자가들이 왜 파느냐, 앞서 얘기했다시피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해가지고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코스닥 시장 중소형 규모이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 자체는 지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IT 외에는 시장에서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거든요. 오늘 수급을 본다고 한다면 어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외국 투자가도 2,200억을 샀지만은 정기전자 쪽에서 2,000억을 샀다는 거죠. 거의 뭐 삼성전자, 오늘 SK 하이닉스는 팔았지만은 뭐 LG전자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중심에 정기전자만 사, 다른 것들은 안 산다는 거죠. 기관 투자가들 사는 것 자체는 프로그램 매수 차익거래니까 시장 영향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또 부분들이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 자체는 지금 4일 전속 거래 대금이 10조 미만이고 거리가 부진하죠. 주도 업종이 없다 보니까 특징 없는 흐름. 오늘 뭐 코스피 시장에서 유일한 특징 자체는 LG그룹이죠. LG전자라든가 LG노텍 주가에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코스닥 시장의 기관 투자가들 수급이 강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IT 소부장이라든가 2차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강한 흐름이 오늘 전개됐는데 뭐 이런 흐름 자체가 이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제 기관 투자가 중심에 이를 효과가 중소형 종목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 그런 부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제약 바이오라든가 게임 관련 종목들이 약간 하락 흐름이 좀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가들 수급 자체가 이 IT 소부장이라든가 2차전지 종목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쏠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시장의 특징 종목 중에서 앞서 이제 코스피는 이제 LG전자라고 그랬고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가장 강했던 족다 자체가 기판 쪽이거든요. 기판 쪽인데 대표적으로 뭐 코리아 서킷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오늘 뭐 심텍스 주가가 좀 급등을 했고 BH라든가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PCB용 기판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코리아 서킷은 여러 차례 얘기했던 주식이죠. 그래서 15,000원부터 얘기했던 주식인데 지금 거의 3만 원 정도가 육박을 했는데 이들 업종이 움직인다는 자체는 업황이거든요. 이게 기판 업황 자체가 지금 올해도 좋지만은 앞으로 2년 동안 호황이라는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년도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부분 자체가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자체가 기판 쪽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오늘 시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장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수급의 계절성이 올해도 피어가지 올해도 좀 똑같이 계속해서 좀 재현되는 모습 속에 개인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네요. 내일장은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내일 시장의 이제 관심 포인트는 지금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아마 답답할 거예요. 지금 IT 외에는 IT도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외국인이 사고 있지만은 그게 수익률 측면에서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전체 시장을 흐름을 본다 한다면 이제 선물 베이시스를 좀 봐야 되는 쪽이고요. 현재 선물 베이시스가 어제까지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5 이상 빼고 대신 벌어졌었는데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3.78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좀 더 개선이 좀 돼야지 차익거래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물 베이시스 보셔야 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피 시장 갖고 있는 부진한 이유 자체가 수급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쪽에 쏠려 있거든요. 최근에 3일 동안 예금 투자가 돼 보니까 9천억을 샀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거의 다 샀습니다. 다른 것들은 안 샀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의 쏠림 현상 자체가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는 수급 쏠림 자체가 좀 분산이 돼야 됩니다. 여타업 좀 확산이 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선순환 과정이 진행이 좀 되면서 전개가 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앞서 얘기했다시피 IT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쪽인데 내일 이후에 다른 업종으로 좀 확산이 좀 될지 근데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이제 배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쏠림 완화가 좀 돼야지 시장에 언제 탄탄하게 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확산 여부 자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시장의 전망은 일단은 현재 봐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동안 앞뒤로 작용했던 어떤 그 자체가 불확성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완화가 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오늘처럼 제한적이라는 거죠. 아랫방향으로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다만 주가 자체가 앞서겠다시피 내일 또 여전히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탄력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안정적인 어떤 반등 흐름은 전개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삼성전자 지수에 키를 쥐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말 목표 주가 자체가 아마 7만 1,000원에서 8만 1,000원에서 8만 1,5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종합 주가 지수 대체적으로 한 3,05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배당락이 되게 된다면 3,230 정도에서 올해 12월 30일 날 주가가 형성되지 않겠는가.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 자체는 수급이 개인 투자가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기관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같은 건 좀 더 위에 1,030 정도라든가 그 위에서 마감이 좀 되면서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략으로 따지면 코스피 종목 쪽에 갖고 계신 분들은 결국 앞서 얘기했다시피 현재 수급의 수 자체가 반도체라든가 전기전자 쪽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반도체 IT가 조금 주도력이 좀 시장에 조금 좀 쉬어야지 다른 업종들의 어떤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전자의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약간 주춤거리면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수급이 다른 쪽으로 쏠림이 좀 완화가 좀 된지 여부 자체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경기 민감주 관련 종목들이 고배당주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좀 돼 있기 때문에 관련도 종목들 중심에 안정적인 반등 흐름은 전개가 되지 않겠다. 다만 수익의 기회는 거의 뭐 제한적이다. 배당을 좀 노리면서 약간 어떤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부분 자체가 경기 민감주 대형 가치 주종이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시장의 관심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미 시장 자체는 내년도 1월달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지금 수급 이슈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말연초. 특히 내년도 1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수 차익 거래가 들어오고 있지만은 그게 결국은 내년도 1월 달에는 구매량으로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항상 반복적으로 전개가 좀 되는 쪽이고 특히 내년도 1월 달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형 IPO 자체가 엄청나게 수급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대형주 쪽에.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도 현재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중소형 종목 쪽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무슨 말이냐. 그게 결국은 수익의 기회는 올해 시장 다 지났기 때문에 올해 내일 이후부터 내년도 1월 효과를 겨냥을 해가지고 이슈라든가 실적 성장이 전개될 수 있는 그 중소형 종목 쪽에 포인트를 잡으라. 그럼 어떤 종목이냐? 최근에 이번 주에 움직였던 종목들이라는 거죠. 오늘 그 움직였던 것들, 반도체, IT 중소형 종목들 중심으로 2차 전지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친환경이라든가, 오늘 메타버스라든가, 개인 관리적으로도 조정을 좀 받았지만, 이들 관련 종목들이 1월 달에 그래도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되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이들 어떤 관련 종목 쪽에 선침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니까 이제 1월을 내다본 전략을 세우자 여러 번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좀 자세한 내용 오늘 저녁에 온라인 공개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 연초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좀 많거든요. 당장 이제 배당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또 고민도 있는 거고, 그다음 앞서 일단 내년도 1월 달에 대형 IPO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해서 수급적인 것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종목을 좀 접근할지 그런 또 관련 내용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저녁 9시에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